브라우저에서 출처가 다른 자원을 사용할 때 지키는 규칙이 요 CORS입니다. 크로스 오리진 리소스 쉐어, 교차 출처 자원 공유라는 뜻인데요. 다른 출처에 있는 자원에 접근할 때 보통 이런 현상을 경험합니다. 처음 부딪힐 때는 많이 당황했었고요. 장님 코끼리 코 만지는 것처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긴 했는데 마음이 좀 꺼림칙했던 게 기억납니다. 이 영상에서는 한 가지 중요한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서버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 규칙. 이것만 잘 기억하고 저랑 같이 따라가다 보면 이 CORS의 원리와 문제, 해결 방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몇 가지 용어를 좀 정리하죠. 먼저는 출처, 오리진이라고도 합니다. URL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프로토콜, 호스트, 포트 요 세 개를 합쳐서 출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개가 같으면 출처가 같다라고 하고요. 하나라도 다르면 출처가 다르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교차 출처 요청, 크로스 오리진 리퀘스트인데요. 나와 다른 출처에 있는 자원을 사용하기 위한 요청을 말합니다. 브라우저는 실행 중인 어플리케이션의 출처가 아닌 다른 출처의 자원을 요청을 할 때 요거를 차단해요. 요걸 허용하려면 서버와 특별한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지금 다루고 있는 CORS, 교차 출처 자원 공유입니다. 먼저 이 상황을 재현하면서 동작 원리를 좀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미리 만들어 놓은 노드 서버입니다. 하나씩 보죠. 필요한 노드 모듈을 가져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서버가 사용할 포트를 환경 변수로 받았습니다. 없으면 기본값 3000번 포트를 사용하게 했고요. 그리고 http create server 함수로 서버 객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서버가 동작해야 될 동작을 여기 기술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스태틱에 있는 HTML 파일을 제공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컨텐트 타입도 텍스트 HTML 이렇게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청에 따라서 이 파일과 컨텐트 타입을 바꾸도록 한 로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resource.json 요청이 들어오면 index html이 아니라 resource.json 파일을 응답하도록 하고 컨텐트 타입도 애플리케이션 JSON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요청 경로에 따라 응답할 파일과 타입을 계산을 했으면 실제 파일을 읽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네, 파일을 읽어서 오류 처리를 했고요. 파일 읽기를 성공하면 성공을 의미하는 요 상태 코드 200과 컨텐트 타입을 요 헤더에다가 싣습니다. 파일 내용까지 바디에 담아서 요청한 클라이언트로 전송한 것이 서버의 행동이에요. 이렇게 해서 서버의 동작을 기술했고 그렇게 만든 서버 객체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이 서버 객체가 요청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 요 listen 함수를 호출했어요. 그래서 함수를 호출하고 나면 터미널에 이런 로그가 찍힐 거예요. 그래서 서버가 몇 번 포트에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라는 로고가 나올 겁니다. 서버 어플리케이션 한번 실행해 볼게요. 네, 노드하고 점 하면 요 index.js 파일을 실행할 겁니다. 네, 서버가 listen 상태로 돼서 3000번 포트에서 구동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 서버로 요청을 하나 보내보겠습니다. 3000번 포트로 해서 보내면 index html 본문을 응답하죠. 그리고 컨텐츠 타입도 이렇게 우리가 설정한 텍스트 HTML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TML 문서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스크립트가 있고 바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파일이죠. index.html. 그럼 이번엔 요 요청을 보내볼까요? /resource.json 한번 보내보죠.
네, 그러면 하나의 제이슨 내용을 응답을 하고 컨텐츠 타입도 어플리케이션 제이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resource.json 요 파일을 읽어서 응답한 겁니다. 브라우저가 요 HTML 요청을 어떻게 받아서 처리하는지 보죠. 먼저는 요 index HTML을 요청해서 받습니다. 응답하면 이런 HTML 파일을 받고요. 이 HTML 파일 안에는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있는데 패치 API로 resource.json 요청을 보내는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받으면 엘리먼트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 JSON 결과를 넣어주는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는 이 문서를 읽고 resource JSON 요청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resource JSON 요청인데 이 받은 응답 값을 가지고 이 바디 본문에 그려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차 출처 요청을 만들어 볼게요.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어플리케이션이 이 3000번 포트에서 자원을 가져옵니다. 그렇죠?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어플리케이션이 3000번 포트, 즉 나와 같은 출처에 있는 서버로부터 자원을 가져옵니다. 줄여서 이거를 서버 3000이라고 할게요. 이번에는 4000번 포트를 사용해서 다른 출처로 사용할 서버를 하나 더 띄워 볼게요. 환경 분수 포트에다가 4000으로 설정하고 서버를 실행하면 서버가 4000번 포트에 실행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버는 4000번 포트에도 하나 있고 3000번 포트에도 하나 있는 거예요. 이 4000번에서 실행한 거를 줄여서 서버 4000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서버 4000에도 똑같이 요청을 보내보죠. 4000에도 보내면 이런 똑같은 HTML을 응답하고요. JSON 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JSON 파일도 응답을 합니다. 그러면 브라우저에서 4000번 포트로 요청을 보내보겠습니다. 요 인덱스 파일에서 자바스크립트로 자원을 요청하는데요. 기존에 3000번 포트로 요청하던 것을 4000번으로 이렇게 바꿔서 요청을 해보죠. 네. 그리고 이 3000번 포트에 있는 index HTML을 브라우저에서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브라우저는 요청을 보내지 못하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오류를 표시했죠. 컬은 4000번 포트든 3000번 포트든 어느 출처에건 요청을 보낼 수 있었는데 브라우저에서는 요청을 못 보내는 상황이에요. 브라우저만의 특별한 동작이 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봅시다. 서버 4000은 이 리소스에 대한 응답은 합니다. resource.json 요청에 대한 응답은 할 거예요. 브라우저, 즉 이 서버 3000으로부터 자원을 받아서 실행한 이 어플리케이션은 다른 출처인 서버 4000에게 요청을 보낼 때는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내가 서버 4000에 있는 자원을 사용해도 될까? 라는 거죠. 응답 헤더에 내 출처가 있는지 확인하고 출처가 있을 경우에만 사용을 합니다. 근데 지금 서버 4000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브라우저는 자원을 허용하지 않았다 라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네트워크 오류를 발생한 겁니다. 보시면 교차 출처 요청 차단 해가지고 동일 출처 정책으로 인해 여기에 있는 서버 4000에 있는 원격 리소스를 차단했습니다 라고 했죠. 그리고 이유는 access control allow origin이라는 헤더에 내 출처가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서버는 응답의 자원을 제공했지만 브라우저가 서버 자원을 보호한 셈이에요. 서버 4000이 다른 출처에게 자원을 공유하려면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줘야 됩니다. 이 출처는 내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어 라는 의도를 남기는 특별한 헤더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오류 메시지에 있는 access control allow origin 이라는 헤더입니다. 서버 코드에서 그 헤더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헤더를 적어주는 부분이 이 컨텐트 타입 헤더를 설정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access control
allow origin이라는 헤더를 설정합시다. 그리고 여기에 허용할 다른 출처를 적어주는 거죠. 그래서 3000번 출처, 로컬호스트 3000, 즉 이 프로토콜 호스트 포트로 이루어진 서버 3000이라는 출처를 나는 허용할 거야 라는 표시입니다. 이번에는 네트워크를 성공한 것 같아요. 브라우저에서 서버 4000으로 요청을 보냈습니다. 요청을 보낼 때 서버에서 응답한 헤더 중에 Access Control Allow Origin에 내 출처가 기록되어 있죠. 서버 3000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는 다른 출처의 서버이지만 내가 자원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했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응답 데이터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교차 출처 요청을 단순 요청, 심플 리퀘스트라고 불러요. 두 가지 조건인데요. 먼저는 get first head 메소드를 사용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CORS의 안전한 헤더를 사용해야 돼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단순한 요청이라고 말합니다. 방금은 요 get 메소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단순한 요청이었어요. 다시 한번 요청 헤더를 보죠. 오리진이라는 곳에 내 출처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나는 서버 3000인데 서버 4000에 있는 자원을 사용해도 되는지 묻기 위한 요청입니다. 그래서 서버는 자원을 제공한다는 의미로 응답 헤더에 Access Control Allow Origin에서 서버 3000을 허용했어요. 모든 출처에 제공하려면 여기를 별표 표시를 하면 됩니다. 브라우저는 Access Control Allow Origin에 내 출처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 서버의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이 값이 없으면 처음 했던 것처럼 CORS 실패 오류가 나는 거죠. 교차 출처 요청에 사용할 수 있는 헤더가 4가지예요. 이걸 아까 안전한 헤더라고 했는데 accept language, content language, content type 이렇게 4가지를 CORS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헤더라고 부릅니다. 브라우저에서 이 이외의 헤더를 사용할 때는 출처를 확인했던 것처럼 헤더를 사용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돼요. 즉 브라우저가 서버한테 묻는 거죠. 브라우저에서 요청을 보낼 때 교차 출처의 경로뿐만이 아니라 헤더를 이렇게 지정해서 쓸 수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헤더로 푸라는 헤더를 이렇게 써볼게요. 브라우저는 출처가 다른 서버 4000에게 요청할 경우에 안전하지 않는 헤더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죠. 요청을 보면 Access Control Request Headers 해서 안전하지 않은 헤더인 xpu를 사용해도 돼? 라고 물어봅니다. 서버가 이 헤더를 승인하지 않으면 브라우저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네트워크 오류가 빨간색으로 났죠. 콘솔에도 이렇게 또 원격 리소스를 차단했다라는 CORS 실패 오류가 떴습니다. 서버 4000이 다른 출처에게 안전하지 않은 헤더를 사용하도록 표시를 해줘야 돼요. 다른 출처에서 요런 헤더는 사용할 수 있어 라는 의도를 남기는 특별한 헤더를 사용합니다. 보면 힌트가 있죠? Access Control Allow Headers 요거를 우리 서버에서 응답하도록 바꿔주죠. 네. 여기다가 허용할 헤더 목록을 적어주면 됩니다. 지금은 하나밖에 없어서 그냥 xpu라고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브라우저에서 다시 한번 요청을 보내보겠습니다. 다시 보면 브라우저에서는 안전하지 않은 헤더를 썼기 때문에 요청 헤더에 Access Control Request Headers 해서 xpu를 사용해도 돼? 라고 물어봤고요. 서버에서는 그래 사용해도 돼 라는 의미로 Access Control Allow Headers에 사용할 수 있는 헤더 이름을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또 여러 개 있다면 이렇게 쉼표로 붙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브라우저는 요 값을 보고 그러면 내가 요 헤더도 쓸 수 있구나 라고 판단해서 네트워크 응답을 사용합니다. 단순 요청의 조건이
요 세 가지 메소드였는데요. 서버는 요 메소드 요청을 여기 브라우저에서 보냈구나 라고 판단해서 자원을 허용합니다. 이 외에 뭐 푸시나 패치, 딜리트 요청이 오면 이건 브라우저가 아니잖아, 좀 위험한데,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자원 접근을 차단합니다. 이런 경우에 브라우저와 서버는 서로를 확인하기 위한 요청을 사전에 먼저 보내요. 요거를 사전 요청, Pre-Flighted Request라고 부릅니다. 사전 요청을 재현하기 위해서 요 세 가지 메소드가 아닌 풋으로 사전 요청을 재현해 볼게요. 그리고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요 자바스크립트죠. 여기에서 메소드를 이번에는 풋으로 이렇게 지정해서 요청을 해보죠. 저장하고 브라우저로 다시 한번 요청합시다. 그러면 다시 또 네트워크 오류가 발생했죠. CORS 실패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요청 헤더를 보시면 단순 요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인 getPost 헤드가 아닌 다른 메소드를 사용하면 이 access control request 메소드라는 헤더에다가 이 메소드를 사용해도 돼?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지금 풋을 사용해도 되는지 물어보죠. 서버 4천은 이 다른 출처에게 풋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요청에 성공합니다. 다른 출처에서 요런 메소드들을 사용할 수 있어 라는 의도를 남기는 이런 특별한 헤더를 사용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여기도 나오죠. access control allow method라는 헤더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버 4천에 요 메소드를 허용하는 헤더를 설정합시다. 네, access control allow method 해가지고 허용할 메소드 목록을 적어주면 됩니다. 네, 여러 개 하려면 여기도 별표를 표시해주면 돼요. 브라우저에서는 access control request method에서 내가 풋을 사용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고요. 서버 4천은 그래, access control allow method에다가 그래, 너는 풋을 사용할 수 있어 라고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가 요 응답 헤더를 보고 그럼 내가 풋을 쓸 수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요 응답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매번 요 사전 요청을 보내는 거는 단순 요청에 비해서 비용이 좀 더 들겠죠. 그래서 서버 승인에 따라서는 브라우저가 사전 요청을 생략할 수도 있어요. 서버 4천이 다른 출처에게 일정 기간 사전 요청을 캐시해도 된다 라고 표시해 줄 수 있는데요. 일정 기간 동안 사전 요청을 요 정도 생략할 수 있어 라는 의도를 남겨줘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버 헤더를 통해서 설정할 수 있어요. Access Control Max Age라는 헤더입니다. 캐시 관련된 헤더고요. 여기에다가 초 단위로 몇 초 동안 캐시할 수 있는지 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5초 정도 캐시하도록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요청했을 때 옵션스와 풋을 요청했고 5초 안에 다시 요청하면 옵션스라는 사전 요청이 없죠. 풋 요청만 있습니다. 그래서 5초가 지난 뒤에 지금 한 5초 정도 지났을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요청을 해보면 다시 옵션스와 풋 요청을 보냅니다. Access Control Max Age라고 해서 5라고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브라우저는 이 응답 헤더를 보고 이 다음에 이 풋 요청을 보낼 때는 사전 요청을 생략해도 되겠구나 라고 기억을 하는 겁니다. CORS가 서버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HTTP 기반의 약속인데요. 이걸 위해서 서버와 브라우저가 함께 책임지고 행동하는 규칙입니다. 서버와 브라우저는 헤더로 이러한 약속을 주고받았다는 것을 확인했죠. 출처를 확인할 때는, 요청을 보낼 때는 오리진을 보내고, 서버에서는 Access Control Allow Origin에다가 허용할 교차 출처 목록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브라우저가 또 확인하는 것은 메소드도 확인해요. 그래서 요청을 보낼 때는 Access Control Request 메소드에다가 사용할 메소드 목록을 보내고요. 그리고 서버는 Access Control Allow 메소드에다가 허용할 메소드 목록을 적어줍니다. 헤더도 확인을 하는데요. Access Control Request 헤더스에
사용할 헤더 목록, 안전하지 않은 헤더 목록을 전달해주고, 서버는 액세스 컨트롤 allow 헤더스에 사용해도 되는 헤더 목록을 전달해줍니다.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CORS를 지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캐시를 확인할 때는 브라우저 쪽에서 요청 주는 건 없고, 서버에서 액세스 컨트롤 max age라는 헤더에다가 요 기간 동안은 사전 요청을 보내지 않아도 돼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CORS 실패는 최근에 인프라 구성에서 자주 겪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안에서 다른 도메인으로 제공하는 요 도메인 API를 브라우저에서 직접 사용할 때 주로 발생했어요. 서버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브라우저와 서버 간의 약속이다 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이 CORS를 헷갈리지 않고 충분히 이해하시면서 개발하실 수 있을 겁니다.